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비추는 푸드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꿈꾸며 찾았던 보물 중 하나이자 동양의 신비로운 지혜가 가득 담긴 붉은 보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구기자입니다. 이 작은 붉은 열매가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약재로 대접받았고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지 그 깊은 역사와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열매가 지구상에 어떻게 처음 등장했는지 인류학적인 기원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구기자의 원산지는 아시아 대륙의 동부 지역으로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수천 년 전부터 야생종으로 자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춥고 건조하며 척박한 알칼리성 토양에서도 강인하게 살아남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식물 스스로가 강력한 방어 물질들을 축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영양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초기 인류가 정착하면서 구기자는 단순한 야생 열매에서 최고의 약용식물로 변모하게 됩니다. 고대 동아시아 문명에서 구기자는 신선들이 먹는 음식으로 불리며 장수와 활력의 상징으로 숭배받았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붉은 열매가 지친 몸에 생기를 불어넣고 눈을 밝게 하며 수명을 연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과 건강을 위한 가장 성스러운 약재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열매는 우리 한국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한반도에서 구기자가 자생하고 이용된 역사는 그야말로 장구합니다. 고고학적 연구와 고문원에 따르면 구기자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한반도 전역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선조들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왕실과 귀족들이 원기를 보충하고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구기자를 귀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구기자의 효능이 더욱 널리 알려지며 백성들의 민간요법으로도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구기자의 위상은 더욱 독보적입니다. 조선 최고의 의서인 동의보감에서는 구기자에 대해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장을 보하고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고 아주 상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향약집성방에서도 한반도 풍토에 맞는 훌륭한 약재로 구기자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구기자의 뿌리와 줄기, 그리고 잎과 열매를 모두 약으로 썼을 만큼 이 식물의 가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기자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흙과 바람 속에서 자라나며 우리 민족의 체질에 가장 잘 맞는 최고의 약초로 토착화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열매가 왜 그토록 수천 년간 찬사를 받았는지, 그 영양 성분이 우리 몸속 세포와 장기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정밀한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구기자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바로 베타인입니다. 베타인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아미노산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혈액 속에 쌓이면 혈관 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혈전을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합니다. 이때 구기자의 베타인 성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호모시스테인을 무해한 아미노산으로 전환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혈관의 독소를 지우고 혈류를 맑게 하여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놀라운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구기자에는 제아잔틴과 베타캐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호흡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찌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눈의 황반세포는 자외선과 산소에 상시 노출되어 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때 제아잔틴 분자가 혈액을 타고 눈의 망막과 황반에 집중적으로 도달하여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고, 활성산소를 직접 중화하여 시력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을 막아줍니다. 여기에 구기자 고유의 다당체 성분들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자연살해세포를 활성화하여 체내 면역 시스템을 견고하게 다져줍니다. 이처럼 구기자는 혈관 청소부터 시력 보호,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과학적인 힘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구기자를 제대로 누리려면 어떤 제품을 고르고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별 요령과 조리법을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기자는 생과로 드시는 것보다 말린 열매나 가공된 형태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좋은 구기자를 고르실 때는 먼저 색을 보셔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선명하게 붉은 것보다는 자연스럽고 짙은 붉은색이나 약간 검붉은 빛을 띠는 것이 영양분이 꽉 찬 우수한 품질의 구기자입니다. 또한 표면이 쭈글쭈글하면서도 윤기가 흐르고 손으로 만졌을 때 눅눅하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른 좋은 구기자를 일상에서 맛있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방법 중 하나는 구기자차로 끓여 드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기자의 유효 성분들은 세포벽이 단단하여 그냥 씹어 먹거나 짧게 우려내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린 구기자를 물에 넣고 중불에서 은근하게 30분 이상 푹 끓여내셔야 영양 성분들이 물속으로 진하게 우러납니다. 이때 구기자와 궁합이 좋은 대추를 몇 알 함께 넣어 끓이시면 대추의 단맛이 구기자의 약간 씁쓸한 끝맛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보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완성된 구기자차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며 하루에 2-3잔 정도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 체내 진액을 보충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기자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약간 서늘하기 때문에 평소에 배가 차갑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나 생강을 반드시 함께 넣어 끓여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혈압이나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므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대 문명의 신비에서부터 우리 몸속 세포 속의 과학적인 작용 원리까지 구기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에 이 붉은 보석의 지혜를 더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푸드가이드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